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대회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민 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역 분쟁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분쟁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종교 분쟁, 언어 분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먼저 영역 갈등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역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경선이 설정되면서 하나의 나라 안에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쿠르드족 살펴봤습니다. 쿠르드족은 지상 최대의 국가 없는 민족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독자적인 쿠르드어를 사용합니다. 무려 3천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 국가가 없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자원 분쟁 살펴봤는데요. 먼저 물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세 군데 살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국제하천 연안인 경우가 많은데요.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메콩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아니지만 지역에 넓은 대규모의 평야지대가 나타나면서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나라들 간의 분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하류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는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살펴봤는데요. 자, 에너지 자원은 특히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살펴봤고요.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 호수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난사군도, 스프레틸리 군도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서도 역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38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강의를 출발하는 오프닝 코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주 중에 하나죠. 바로 하와이라고 하는 곳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하와이라고 하면 사실 하와이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하와이 섬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 빅아일랜드 하와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오아후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오아후 섬은요. 태평양 하와이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하와이주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섬입니다. 하와이주는 하와이섬, 마우이섬, 오아후섬, 카우아이섬, 몰로카이섬 등 주요 8개의 섬과 1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아후섬은 하와이의 주도인 호놀룰루가 위치해 있으며 하와이의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자, 먼저 오아후는 서핑으로 유명합니다. 오아후의 노스쇼어는 서퍼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세계 최고의 서핑 명소입니다. 겨울이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6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특히 세계 서핑 대회가 열리는 11월에서 12월이면 백사장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하나우마 베이입니다. 말꿈 모양으로 구부러진 백사장과 산호초, 푸르고 투명한 바다가 있어 오아후 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우마 베이는 산호초가 파도와 거친 해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스노우쿨링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노우쿨링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고기와 이채롭고 찬란한 산호초는 오아후 바다의 진면목을 만끽하게 해줍니다. 오아후 섬의 남부 해안에 위치한 와이키키 또한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이키키에는 수많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어서 명실공히 오아후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이키키 해변 동쪽에는 다이아몬드 헤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32m의 다이아몬드 헤드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곳으로 분화구 꼭대기에 있는 암석들이 햇볕을 받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낭떠러지와 경치가 아름다운 해안가는 정상에 오르면 와이키키와 호놀룰루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와이 제도 중에서도 오아후 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아후 섬은요, 말씀드렸듯이 하와이 제도에 있는 수많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놀루루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 오아후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아후 섬에는 와이키키라는 곳에 수많은 관광 명소와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키키 하면 여러분들 하와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와이키키라고 하는 곳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오아후 섬이라는 거. 그리고 하와이 섬은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섬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흘러내려온 모습을 직접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섬은 가장 크지만 이 인구는 오아후 섬, 오늘 소개드린 오아후 섬이라는 곳에 몰려 있습니다. 자, 한때 하와이가 신혼여행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곳들이 신혼여행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면서 하와이로 가는 신혼여행객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신혼여행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충분히 즐길 만한 관광지가 하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와이 오늘 오아후 섬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38강입니다. 자,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문화, 수많은 것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 간의 갈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 간의 갈등. 자,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민족 간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자,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같은 영토 안에 서로 다른 문화 특성을 가진 민족이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말씀드렸었죠. 강대국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국경선이 설정되면서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나라에 예를 들어 엑소족이랑 진웅족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소족이 정치에 권력을 잡게 되면 진웅족이 막 얼굴도 오징어인데 정치 권력에서도 멀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한 영토 안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오랫동안 핍박과 차별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차별과 핍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참고 참았던 분노가 빵 하고 터질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살펴볼 곳은 보스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보스니아는요, 이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발칸반도는 인종 및 민족 그리고 종교가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자, 발칸반도는 이제 동부 유럽, 남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 서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쪽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요. 유럽 쪽은 크리스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죠. 두 지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스니아라는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발칸반도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곳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합쳐지면서 연방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는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르비아계가 나는 싫은데 왜 독립해?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 그리고 세르비아계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보스니아계는요,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크로아티아계는 카톨릭계 신자의 비중이 높은 민족이고요. 반면 세르비아계는 그리스 정교, 다시 얘기해서 동방 정교의 일종인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특히 유고 연방도 그리스 정교를 믿기 때문에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독립하기가 싫겠죠. 하지만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까 떨어져 나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주장했지만 세르비아계가 반대하면서 긴 내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르비아계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게 되는데요. 이 보스니아계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이 유럽 땅에서 이슬람교도들을 모두 없애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보스니아계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벌어졌던 내전에서 무려 2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민족들 간의 갈등이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국가 내에서 내전으로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내전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한 국가 안에서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유고슬로비아 연방입니다. 구유고 연방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로아티아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은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자, 다른 나라들은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인이 비중이 가장 높고요. 슬로베니아는 슬로베니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보스니아는 자, 먼저 노란색에 슬로베니아인 살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슬로베니아인이 아니고요. 여기죠. 보스니아인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에 세르비아인도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에 크로아티아인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이 모두 뒤섞여서 거주하고 있는 특이한 민족 구성이 복잡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독립을 주장했고요.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이 세르비아의 대부분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인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얘네 둘과 얘 간의 내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현재는 마무리되었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민족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 살펴볼 곳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민족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원래 과거에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태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지역에 중동의 한 계열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인에게 이중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민족에게 모두 여기에 나라를 건설해 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 과거에는 유태인들이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러면서 유엔의 중재안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두 민족 사이에 수많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팔레스타인 분쟁은요, 영토 분쟁이면서 동시에 아랍인과 유대인들 간의 민족 분쟁이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 두 종교 간의 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토, 민족, 종교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2차 세계대전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죠. 세 번째 보죠. 자, 현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건국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 자치지구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팔레스타인인들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잘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의 거주 지역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 1946년에는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유엔 플랜입니다. 유엔이 두 민족 간의 중재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나라를 건국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 살면 되겠네. 얘네들이 싫어했던 거죠. 아니, 왜 원래 우리가 살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마련해 줘야 되느냐 반대를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번의 전쟁이 발생했고요. 4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2012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를 건국했고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와 웨스턴뱅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가자 지구이고요. 여기가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웨스턴뱅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두 군데인데요. 자, 왼쪽은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파타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서로 나뉘어져 거주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 간에서도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2014년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합니다. 그런데 이 공습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가서 야 불꽃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구경하는 장면들이 사진에 찍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 여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악마가 아닌 이상 정말 편한 마음으로 구경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오랫동안 많은 갈등을 지속해 왔던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얼마만큼의 많은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요, 르완다 내전입니다. 자, 르완다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요. 과거에 벨기에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후투족은요, 다수입니다. 반면에 투치족은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벨기에로부터 국가 통치권을 소수인 투치족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수인 투치족이 다수인 후투족을 억압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다수인 후투족 사이에서 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반란을 일으키자 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0만 명이 사상하게 되고요. 약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내전이었어요. 현재는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그리고 여기가 케냐, 여기가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그 사이에 조그만한 르완다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인 후투족과 소수인 투치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민족 간의 내전이다. 역시 이러한 내전이 일어났던 이유는 강대국들이 국경선을 설정하면서 서로 다른 민족을 한 나라에 몰아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르완다 내전까지 봤고요. 다음 네 번째는 쿠르드족 분쟁입니다. 자, 쿠르드족 분쟁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우리 교재에 한 번 더 실려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국가 없는 최대 민족입니다. 무려 3천만 명이라 그랬죠. 독립국가 건설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무슨 종교 믿는다 그랬죠? 이슬람교. 무슨 언어 사용한다고요? 쿠르드. 자치,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민족 간의 갈등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탐스런 교재 기반 강의이기 때문에 탐스런에 나오는 갈등들을 위주로 수업을 준비해 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실 거면 이 탐스런 교재 이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교과서와 교재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족 간의 갈등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종교 차이에 따른 갈등 살펴보죠. 자, 전 세계에 역시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종교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은 역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종교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트교 보면 종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카톨릭교, 그리고 개신교,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도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파인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내에서 서로 다른 종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겠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이게 크리스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은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냐 또는 하나의 종교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교 차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 어떤 곳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자, 이란 무슨 종교입니다요? 이슬람교. 이라크 이슬람교 믿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이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이란과 이라크의 종교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는 수니파가 35%, 시아파가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은 수니파가 9%, 시아파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니파와 시아파 중에서 다수파는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중에 순이랑 시아 중에 뭐가 더 많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죠. 순이가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순이가 원래 다수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라크와 이란은 다수파인 수니파보다 소수파인 시아파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나라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수니파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다수의 시아파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니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반대편에 있는 이라크에서도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시아파가 이렇게 많은데 쟤네들 이렇게 독립한다고 막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죠. 그래서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를 흐르는 샤트 알 아랍 수로라고 하는 곳을 두고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와 종파 간의 갈등이 모두 일어나는 곳, 바로 이란과 이라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북아일랜드입니다. 자, 북아일랜드도요, 역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종파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곳인데요. 카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자료 보죠. 자, 여기가 아일랜드고요. 여기가 영국입니다. 자, 과거에는 아일랜드 전체가 다 영국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은 개신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이고요. 반면 아일랜드는 카톨릭교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결국 카톨릭 신자의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일랜드 전체가 독립을 한 것은 아니고 아일랜드의 일부 지역이 영국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아일랜드를 확대해 보면 이 북아일랜드는 역시 아일랜드에 속해 있는 지역답게 카톨릭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자,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이주해온 또는 이 지역에 살면서 개종을 했겠죠. 이 개신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죠.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종교 내에서 서로 같은 종교 내에서 서로 다른 종파가 한 나라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카톨릭 교도들은 우리 독립하자. 종교가 다르니까 더 이상 영국에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도들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개신교들은 당연히 영국에서 개신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니까 굳이 독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들은 아니다. 왜 독립하냐? 그냥 이대로 살자. 이대로가 좋다. 라고 하면서 두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를 믿는 북아일랜드 지역에 그 IRA라고 해서 북아일랜드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이 IRA라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북아일랜드 지역의 무장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영국에서 부여한 상태이고요. 부여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갈등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이고요. 같은 종교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보죠. 자, 세 번째는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카슈미르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 걸쳐서 분포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힌두교는 인도는 힌두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과거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인도가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힌두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종교 차이로 인해서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카슈미르 지역은요,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카슈미르라는 곳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파키스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슬람교도의 신자 비중이 높은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가 힌두교 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파키스탄 싫다. 인도로 갈래? 라고 하면서 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인도로 귀속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많은 반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자드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고요.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에 속하게 됩니다. 카슈미르 지역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야,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카슈미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요. 꼭 지도를 통해서 카슈미르 지역의 위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가보죠. 자, 네 번째는 스리랑카 내전입니다. 이미 종식된 내전이기도 한데요. 이 종교의 차이에 따른 갈등의 예로 많이 제시되는 곳이에요. 자, 스리랑카 하면 어떤 종교 많이 믿나요? 자, 남부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남부아시아는 둘둘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슬람교 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불교 둘, 스리랑카, 그다음에 부탄, 그다음에 힌두교 둘, 네팔, 인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리랑카는 불교의 신자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서 많은 양의 차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차 재배를 위해서 인도에 거주하고 있던 힌두 교도들을 스리랑카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불교와 힌두 교도들 간의 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는 종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교계 신자가 다수를 이루는 시날리족이 정권을 잡고 있고요. 이제 힌두교 신자였던 타밀족들은 다소 그 위력이 그 세력이 약화된 사례입니다. 어쨌든 스리랑카 내전 또한 서로 다른 종교 간에 일어난 갈등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스리랑카 내전은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까지 살펴보죠. 그 전에 세계 종교 갈등 지역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요. 깜빡했네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살펴본 지역들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종교 차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유럽 지역의 영국, 북아일랜드 방금 살펴봤었죠. 크리스트교 내에서 개신교와 카톨릭교 종파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발칸반도는 우리 보스니아 내전 살펴봤을 때 같이 봤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종교가 뒤섞여 있는 곳. 그래서 역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방금 살펴봤었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다음 나이지리아는 개신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수단인데요. 수단도 북수단은 북부 아프리카와 가깝기 때문에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랬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는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남부에서는 개신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단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이란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카슈미르죠. 여기가 카슈미르.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리고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이슬람교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 서로 다른 종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런데 개신교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죠. 동티모르, 독립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역시 카톨릭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는 카톨릭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역을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주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역들은 우리 살펴봤던 팔레스타인 지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수단과 남수단 그리고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종종 이 발칸반도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종교 차이에 따른 갈등 살펴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마지막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 일반적으로 한 나라 안에 수많은 공용어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공용어가 다수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인도 공용어가 16개죠. 그리고 지방에서 사용한 언어까지 다 합치면 100개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용어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 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역시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은 경제적인 어떤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언어를, 그러니까 A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B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종교적 수준도 높다, 경제적 수준도 높다, 굳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분리 독립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 어떤 나라인지 보죠. 첫 번째는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벨기에고요. 벨기에 남쪽에는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에는 네덜란드가 자리 잡고 있죠. 자연스레 북부 지역에는 네덜란드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 남쪽은 프랑스와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어, 반면 남부 지역은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두 언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남부 왈롱 지방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기에 수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북부 지역 사람들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우리 독립하자! 라고 목소리를 냈다가 최근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첨단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의 주장은 굉장히 작아졌고요. 반면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너 임마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그렇게 핍박했지? 이제는 우리가 분리독립하겠다! 야, 우리 분리독립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게 벨기에 표지판인데요.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공존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차이가 이 언어 간의 차이에 덧붙여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게 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너무너무너무나도 유명한 캐나다의 퀘벡주입니다. 자, 일단 캐나다 하면 무슨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나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자, 그런데 퀘벡주에서는 영어 이외에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어 사용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유독 퀘벡에서는 영어 사용자의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가장 높은 언어는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의 사용자 비중이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어 사용자의 숫자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 우리는 언어 자체가 다른데 왜 한 나라에 붙어 있어야겠냐, 분리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두 번의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캐나다에 속해 있는 걸 보아서는 반대가 더 많았겠죠. 자, 물론 언어가 달라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속해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분리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도 아직까지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분리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캐나다 퀘벡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심 있게 살펴볼 곳이 또 하나 여기인데요. 누나부투라는 곳입니다. 누나부투 준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이누이트들의 그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언어 사용자의 비중이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죠. 물론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나부투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사진 보면 이게 바로 퀘벡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하면 우리 캐나다 하면 영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퀘벡주에 가면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 표지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서드, 남쪽, 북쪽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어만 믿고 퀘벡주까지 이제 놀러 갔다가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거 뭐지? 네,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표지판에서도 프랑스어가 많이 발달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퀘벡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벨기에 또는 캐나다의 퀘벡주처럼 언어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지만 언어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언어들이 또는 다양한 종교들이 아름답게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스위스와 싱가포르입니다. 자, 먼저 스위스 보죠. 스위스는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사용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 독일 쪽은 독일어, 그 다음에 남쪽은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만슈어. 4개의 언어 사용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이 로잔이라고 하는 지역은 프랑스어 사용자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한 가지 언어를 더 배워야 돼요. 반드시 2개 언어 이상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반드시 4개 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이 라카 모습인데요. 닫혀있다를 3가지 언어로 같이 표현해 놓았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인데요. 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화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종교,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 여러 가지 종교 시설을 살펴보면요. 불교 사원도 있고요. 다음 힌두교 사원도 있고요. 이슬람교 사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교 시설들이 한 나라 안에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스위스 그리고 이 싱가포르와 같이 다양한 문화, 민족과 종교, 언어가 공존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상대주의.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 주자. 이런 사고를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다문화주의. 이 세상엔 우리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 그게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의 한 여배우가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개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영향들이 기후적인 환경들이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만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 물론 그 여배우에게는 개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할 줄 아는 다문화주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막 프랑스 막 달팽이 먹고요. 그다음에 뭐 거위 간 막 먹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누이트들 예전에는 에스키모라고 불렀죠.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누이트들이 사는 지역에 딱 갔는데 그 동물을 잡자마자 눈알을 뽑아먹고 배를 갈라가지고 막 생피를 막 먹는데 너무나도 막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되고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에 다양한 영양분들,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생피였던 것이죠. 고기를 익혀 먹지 않는 것도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고요. 자, 이렇게 그 지역의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환경과 연결시키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멀리 퍼졌을 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적인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 종교 차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갈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죠. 넘어갑시다. 자, 239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지도는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종교의 차이인 지역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랍니다. 자, 키프로스 우리 배우지 않은 지역인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이 종교 간의 갈등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레 나는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남수단 분리 독립 이전의 수단이래요. 역시 이슬람교가 속해 있고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래서 수단은 수단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역시 이 필리핀의 주요 종교인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참고로 키프로스는요, 역시 크리스트교와 이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계신 학생들이 많은데요. 키프로스 역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키프로스는 현재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터키계,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남키프로스는 크리스교를 믿는 그리스계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는 크리스트교, 나는 이슬람교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선지 봅시다. 1번, 가는 크리스트교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한대요. 자,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불교죠.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2번, 크리스교는 일생에 한 번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래요. 신자의 의무 중에 성지 순례가 있는 종교,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신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였죠. 다음 3번. 나는 이슬람교는 상인들의 활동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상인들의 무역 활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 정복이었죠. 그래서 군사적 정복과 상인들의 무역 활동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는 상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던 지역이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이슬람교의 사원은 다양한 신들의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장식되어 있을 수가 없고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조각상 자체가 없죠. 자, 반면 다양한 신들의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은 대표적인 다신교, 바로 힌두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옳지 않고요. 다음 5번. 이슬람교와 불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동티모르가 있답니다. 동티모르는 카톨릭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니라 크리스트교가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여러분 교재 239페이지의 2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자료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국가를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자,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등이 공존한대요. 다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분포하는데도 지역 간 갈등이나 분리독립 요구가 없대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만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바로 스위스입니다. 자, 그럼 지도에서 스위스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A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참고로 B는 체코, C는 슬로바키아. 다음에 루블이죠. 루블,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답은 A, 스위스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지도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중에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랍니다. 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갑.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답니다. 과거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었는데요.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 나라로 분리되었죠. 다음, 크리스교 지역과 이슬람교 지역의 점이지대에 위치하여 종교가 복잡한 지역이래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유럽 지역이죠. 크리스교를 믿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교를 믿는 지역과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점이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알바니아 이슬람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스니아인들도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역시 맞는 지역이고요. 다음 병. 북부에 위치한 슬로베니아와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는 분리 독립 후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대요. 우리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EU의 회원국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 정. 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는 내전을 겪은 후에 독립하였대요. 크로아티아 내전 뒤 독립, 슬로베니아 내전 뒤 독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 뒤 독립, 코소보 내전 뒤 독립, 모두 내전을 겪은 후에 독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 5번. 분리 독립한 후에는 민족과 종교가 동질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대요. 아니죠. 일단 민족과 종교가 동질적인 국가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였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었죠. 여태까지도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240페이지 심화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자리에 빈칸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봅시다. 자, 가지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기역을 믿기 때문에 니은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이곳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대다수의 주민들과의 뜻과는 다르게 인도의 통치권을 넘겨버렸대요. 이에 인도와 이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답니다. 국제연합의 중재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가지역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자, 일단 가지역 어딘가요? 파키스탄이 점유하는 지역도 있고요. 인도에 포함되기도 한 지역, 바로 카슈미르, 가지역이 이제 카슈미르 지역이 되고요. 자, 이 카슈미르 지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기역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파키스탄에 귀속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니은이 파키스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곳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발발했던 곳이죠. 자, 찾아주시면 이슬람교 파키스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의 심화 문제 2번이네요. 자, 가나는 언어 사용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래요. 두 지역의 언어 갈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르랍니다. 자, 프랑스 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벨기에고요.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그다음에 프랑스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다음, 나는 캐나다의 퀘벡주입니다. 퀘벡주는 영어 사용자와 프랑스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프랑스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A는 영국이고요. B가 독일, C가 프랑스. 정답은 3번. D가 에스파냐, E가 포르투갈. 그래서 정답은 C, 프랑스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241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역, 니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자, 종교적 차이로 인한 지역 갈등은 역사, 영역, 민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이 중 대부분은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그래서 기역은 종교 간 갈등이고요. 다음, 니은, 같은 종교 내에서 서로 다른 종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데요. 니은은 종파 간 갈등입니다. 자, 그럼 지도 보죠. 자, 일단 A. 자, 영국 옆에 아일랜드, 위쪽에 북아일랜드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파 간의 갈등이 되겠죠. A. 다음 B는 여기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이고요. 다음에 C는 이란과 이라크네요. 수니파와 시아파, 종파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 D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 간 갈등. 다음에 E는 스리랑카죠. 여기는 불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종교 간 갈등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B, D, E. 다음에 니은은 A, C니까요.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 지역으로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언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요인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 꼭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들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는 민족 및 종교 차이로 내전이 발생했던 곳인데요.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어딘지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종교 또는 종파, 다시 얘기해서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군데 지역에서 어떤 종교, 어떤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어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언어 갈등과 관련 있는 지역이고요. 두 지역에서 어떤 언어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오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38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39강이고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